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마을 버스 추락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일을 가던 노인들이 피해자로 가을 농번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영화가 특별 상영됐습니다. 장애의 불편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싹보리와 새싹귀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토피 개선 등 기능성이 확인된 데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점차 구름이 맑아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에 미치지 못하겠으며 내륙 산간 지역엔 오후쯤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가을 거지로 바쁜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은 물론 교통사고도 비상입니다. 어제 고창에서는 밭일을 가던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25인승 버스가 길 옆으로 추락해 논바닥에 뒤집혀 있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져 좌석이 창문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지, 정신없었지. 그때는 차가 완전히 디베져가지고 세게는 안 달리고 가가지고 그냥 저기서 넘어졌으니까는 사람 꺼내가지고 그냥 막 119를 막 갔으니까는 이제. 어제 새벽 6시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 커브길을 지나던 버스는 이곳에서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버스에는 60, 70대 노인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72살 김모 할머니가 숨지고 2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남 영광에서 새벽에 출발해 전북 고창의 양파 농장으로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람 조사받을 때는 한 반절을 메고 반절은 안 맸다고 그래요. 이게 주장은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할머니 안 맨 것이 같은 안전벨트를 못 찾아서 이제 못 맨 것이 또 있고 그런가 봐요. 사고가 난 차량은 17년 전 단종된 노후 차량으로 영업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양파 농장을 운영하던 운전자 A씨가 함께 일하던 인부들을 다른 농장의 부탁으로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5월 무허가로 인력 중개를 하다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던 전남 영암의 버스 사고처럼 근로계약도 하지 않아 상해보험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들의 영화 감상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영화인데 도내 한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박물관 강당이 영화 상영관으로 변신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장애인들의 관람에 제약이 되는 장벽을 없앤 이른바 베리어 프리 영화가 상영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선 영화 장면이 음성으로 설명되고 태아는 바닥으로 떨어진 엄마의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선 대사는 물론 분위기를 암시하는 배경음악이 자막으로 안내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2개월 정도.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영화 기생충이 베리어 프리 영화로 옷을 갈아입었고 82년생 김지영 같은 개봉작도 제작을 앞뒀는데 전용 영화관이 없고 수십 명이 함께 영화 제작 단체에 관람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평소엔 영화 볼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편 상영회엔 안대와 귀마개가 비장애인들에게 지급돼 장애인의 불편을 몸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대를 한 거는 제가 근무할 때 그 아이들 입장을 한번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아이들한테 그 답답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가 생각이 났어요. 상영회는 작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대학 측은 상영회 수를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면은 좀 더 체험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영하는 그 영화를 좀 더 다양하게 고른다거나. 우리 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며 1,000만 관객이 흥행의 잣대가 된 시대. 영화관에 보이지 않는 문턱에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학력 인구가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가량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만 3,100여 명인 초중고 학력 인구는 내년에는 2.1%가 줄어들고 이후에도 매년 2% 안팎의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의 학력 인구는 18만 1,000여 명으로 현재보다 10.4%가 줄고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싹보리나 새싹귀리와 같은 곡물 새싹 가공식품이 최근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이나 숙취 해소 효과뿐 아니라 아토피 개선에도 기능성이 속속 확인되면서 국내산 곡물 소비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 알곡에 싹을 틔워 일주일 만에 잎을 잘라냅니다. 15cm 정도 자라난 새싹에는 통곡물로는 쉽게 섭취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토피로 인한 피부 홍반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아베나코사이드가 대표적인데 화장품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나코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계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마우스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물질에 의해서 아토피가 한 30%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곡물 새싹의 가능성은 귀리뿐만이 아닙니다. 보리 새싹은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분말이나 환,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우려를 많이 느꼈는데 새싹보리 분말을 먹고 난 이후에 좀 콜레스테롤이 많이 낮아져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곡물 새싹이 1조 원대 시장을 형성한 상황,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 제품을 나오고 있고 그 전체 시장 규모도 한 850억 시장, 연간 한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싹은 파종 뒤 일주일마다 수확이 가능해 남아도는 국내산 보리나 귀리를 신속히 소비하는 방편도 될 수 있어 맹류 생산 농가에게도 활로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창업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공공구매에 지자체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벤처나라를 통한 도내 벤처기업의 물품 구매는 12억 5천만 원으로 연간 구매 목표 53억 원을 크게 밑돌아 달성률이 23%에 그쳤습니다. 이는 달성률이 40%를 넘긴 인천과 대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또 창업과 경영 그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소수 업종의 과당 경쟁을 막아 소상공인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 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 같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가 아파트 품질 검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12월) 준공 검사를 앞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축 시공 분야 민간 전문가가 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동하고 아파트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입주민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결함과 하자를 예리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근데 애들은 여기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그죠? 눈높이니까 애들 눈 같은 데 얼굴 부위에 부상부리가 있으니까 요 각을 좀 줄여주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자 시공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흔쾌히 답합니다. 네, 마무리 부위는 더 연마를 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건설과 토목, 조경 등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술사들로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 검수단입니다. 지난해부터 울산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이곳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18개 단지가 품질 검수를 받았습니다. 품질 검수단은 그동안 1,180건의 결함과 하자를 지적했고 95% 정도가 시정 조치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품질 검수 대상이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검수 횟수가 2회로 늘어 골조 공사 완료 때도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민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확인 점검을 해주시니까 저희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관할 구군청에 품질 검수를 신청하면 되는데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품질 검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외지의 도시 청년들이 도내 농어촌에서 창업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 청년들의 사업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침체된 시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포항 MBC 한기민 기자입니다. 30년 전 울릉도 헬기 추락사고 이후 쓸모없이 방치돼 온 영덕 3사 해상공원의 헬기 경납고가 드론 체험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소정의 체험료를 내면 드론을 조종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경주도 하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젊은이들로부터 인기입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 말고는 이렇다 할 체험 시설이 없는 3사 해상공원에 이달 초 문을 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청년 4명이 의기투합해 1인당 3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에다 적금 8천만 원을 보태 창업한 겁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그리고 현재 영덕의 먹거리라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체험이라는 문화관광 이제 시설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호젓한 숲길 옆에 자리 잡은 통나무집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그윽한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영덕의 특산품인 자연송이를 그대로 넣은 스프와 흙당에 졸인 시럽을 첨가한 크림 라떼가 손님들의 인기 메뉴입니다. 아, 진짜 알배기가 씹히네요. 진짜 송이향도 살짝 나는 게 풍미가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해온 20대 여성이 외가가 있는 영덕에서 7년간 비어있던 집을 리모델링해 창업했습니다. 1억여 원에 이르는 창업 자금 가운데 3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은 적지 않은 힘이 됐습니다. 3년 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창업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침체되어 온 시골 마을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도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이 청년들이 영덕이 좋아서 찾아온 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는 홍보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외지의 도시 청년 2,000명을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가을철 등산과 농작물 수확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찌찌가무시증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방을 위해 기노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뒤 2주 안에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식초는 다이어트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또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창군이 국내 최초로 식초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지역 농산물로 발효 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식초 문화도시 조성을 선포했습니다. 고창군은 복분자와 수박, 블루베리 등 원재료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과 유통, 판매, 체험을 통해 식초 문화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발효 식초를 연구해온 고창 지역 연구회 회원은 50여 명으로 현재 식초 생산 농가 6곳의 연간 매출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식초와 함께 식초 문화의 한반도 수도를 만들어서 국민들 건강과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25회 정읍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읍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문화와 애양 등 4개 부분에 대한 정읍 시민회장 시상에 이어 정읍 명예시민패 수여로 이어졌습니다.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요천 수변 관광 자원화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관광 자원화 사업은 고수부지에 9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악 분수와 바닥 분수, 어린이 물놀이장 등 수경시설과 친수공간을 내년 6월까지 조성합니다.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남원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전국 여성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4년간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등 60개 사업을 선정 추진해 왔으며 여성 친화도시 연구 컨설팅을 통해 2020년도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해양경찰이 농축산물 밀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부안해경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역 활동이 강화되지만 수입이 금지된 가공품이 요즘도 몰래 들어온다며 다음 달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 밀수 유통하다 적발되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선유도 지역의 멸종위기 2급 흰발롱개 서식지가 사라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 해수욕장 배후 부지에 60만 개체의 흰발롱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마다 3에서 6cm가 퇴적되고 또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10년 내에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특별 대책이 필요한 만큼 주민과 전문가들로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익산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열린 익산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족한 일자리와 직업의 다양성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을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 부족과 환경 문제, 그리고 문화와 교육 인프라 정보 부족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당국이 안전대책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가 34.2%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후 고시원 등 취약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장판이나 화목보일러 등 화재 가능성이 큰 3대 겨울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JB금융그룹이 3분기까지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전북은행 지주회사인 JB금융지주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3,091억 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년보다 9.6% 증가한 957억 원을 달성해 그룹 내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예대 마진 증가와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의 수익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산 다큐 영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위안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 영화를 상영합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은 정기 공연으로 오는 8일과 9일 장수 가야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무용극을 선보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휴먼 가족극 만선이 내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라 지역과 고창 출신 한국예술문화 명인의 작품이 오늘부터 11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기린미술관에서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1회 졸업전을 갖습니다. (2019)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벽골제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전북테크노파크와 모래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특허 기술 박람회를 엽니다. 어르신들의 축제 한마당인 정읍실버 문화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은 내일 전주 꿈꾸는 예술터 개관과 함께 예술교육도시 선포식을 갖습니다.
제4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 주차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에 미치지 못하겠으며 내륙 산간 지역엔 오후쯤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낮 기온 19도, 익산 7도에서 20도, 동북권 무주는 7도에서 18도, 진안 6도에서 17도, 서해안권 군산은 10도에서 19도, 그리고 고창 7도에서 2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김제는 나쁨, 고창은 좋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